얘들아, 오늘은 배설계. 자, 배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줌 같은 것들, 즉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고 배설이라고 불러주고, 이 배설을 하는 기능을 가진 기관계들을 합쳐서 우리가 배설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노폐물의 종류가 뭐가 아이고 미안. 노폐물의 종류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탄수화물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 지방 탄소와 수소와 산소, 단백질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과 지방에는 왜 이러냐? 왜 이럴까 자꾸? 탄소와 수소가 공통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떻더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긴다. 반면에 단백질도 탄소, 수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지만 뭐에 의해서? 단백질은 질소가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NH3라고 하는 암모니아가 생기지. 이 암모니아는 간에서 무슨 작용을 거쳐? 해독 작용을 거쳐서 뭘로? 요소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이 요소는 콩팥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럼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디를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호흡계를 통해서 날숨으로 빠져나가고, 물은 일부가 날숨을 통해서 무슨 형태로? 입김의 형태로, 나머지는 콩팥을 통해서 오줌의 형태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폐에서 날숨 형태로 나간다. 즉 얘들은 호흡계를 통해 빠져나가는 거고, 두 번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두 번째 노폐물 물입니다. 이 물은 폐에서 날숨으로 나가거나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즉 호흡계 또는 배설계를 통해서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단백질 뭐가 나온다? 암모니아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뀐다. 이게 해독작용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해독작용에 의해서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나간다. 즉 얘는 배설계를 통해 빠져나간다. 자, 그럼 우리 배설계의 구조를 보자고요. 배설계는 콩팥, 오줌광, 방광, 요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이 콩팥은 다시 겉질과 속질과 콩팥 깔때기, 그래서 우리가 콩팥 겉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자, 이 콩팥 겉질에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네프론이라고 불러. 그래서 자,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로 양쪽에 좌우에 하나씩 있더라라는 거고, 노폐물을 걸러 오줌을 만들고요. 콩팥 겉질, 콩팥 속질, 콩팥 깔때기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겉질과 속질에는 네프론이 있는데 이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고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사고체라는 건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돌돌돌돌 말려 있는 걸 우리가 사고체라고 불러요. 여기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는 사고체를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뇨관. 세뇨관은 보먼주머니를 싸고 있는 가늘고 긴 관을 우리가 세뇨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고 나면 이 오줌은 오줌관으로 이동을 해서 콩팥과 방광을 연결해주는 관이고, 오줌관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방광. 그래서 오줌이 모아지다가 어디를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된다. 세뇨관들을 연결하는 거, 요걸 우리는
집합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합관. 됐지요? 넘어갈게. 자, 그러면 이 오줌은 어떤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 여과. 여과라는 건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사구체에서 봄원 주머니로, 이거 굉장히 중요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가는지. 그래서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같은 녀석들, 즉 크기가 큰 물질들은 여과가 안 되고 크기가 작은 물질들만 여과가 가능하더라. 이렇게 밑에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사구체에 있던 물질들이 어디로? 봄원 주머니로 이동하는 걸 여과라고 불러준다. 그럼 여과된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느냐? 원료라고 불러주고요. 여과액. 여과액이 뭐야? 이게 원료야. 이 여과액들은 어디를 통해서? 세뇨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다가 세뇨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 쪽으로 물질들이 일부 다시 재흡수가 돼. 즉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물질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재흡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재흡수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전부 재흡수, 100% 재흡수. 그 다음에 물과 무기염류 대부분 재흡수, 90% 이상이 재흡수가 되더라라는 거. 그렇게 해서 재흡수가 되고, 그런데 미처 여과되지 않았던 물질들이 이쪽으로 다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을 해. 그래서 미처 여과되지 못한 물질들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걸 우리는 분비라고 얘기하고, 미처 여과되지 않은 물질, 노폐물들이 이동을 하더라.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줌이 생성이 됐고요. 자, 요런 표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에서는 이렇게 표가 나올 수 있는데, 혈장에는 단백질이 있는데 여과에게는 없어. 지금 그 얘기는 여과가 되지 못했다. 즉 단백질은 여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포도당의 여과랑 혈장과 여과에게는 있는데 오줌으로는 여과가 되질 못. 아니, 오줌에는 지금 포도당이 없지. 그 얘기는 여과는 되지만 여과된 후 전부 재흡수되더라. 그러니까 포도당도 그렇고 또도 뭐도 아미노산도 그렇고 이렇게 여과가 된 후에 오줌에는 그 물질들이 남아있지 않는다. 마지막 요소는요, 혈장과 여과에겐 있는데 오줌의 농도가 굉장히 커져. 오줌에서의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이유는 물이 재흡수가 되면서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호흡과 기관계인데요. 세포호흡이라는 건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어. 뭐와 뭐에 의해서? 영양소가 산소가 반응하여, 반응물이야, 반응물. 뭐와 물과 이산화탄소, 요 두 개는 뭐라고 불렀지? 생성물이라고 불러주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내는 생명활동에 관련된 에너지들을 얻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써줬었지. 영양소하고 산소가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는요, 체온 유지, 두뇌 활동, 발성, 근육 운동, 생장 등등등 여러 가지의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포는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와야 되고, 반대로 만들어진 물과 이산화탄소는 다시 내보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소화계를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고, 그리고 흡수되지 않은 건 다시 똥을 통해 나갔고, 이 영양소들만 다시 순환계로 들어오게 되고, 또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를 받아오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산소를 받아오면 이 산소하고 영양소가 순환계를 통해서 이렇게 돌면서 어디로? 조직세포로 이동이 되고요. 이 조직세포에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을 해서 뭐를? 에너지를 만들고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 이산화탄소 노폐물은 다시 순환계로 보내지면
노폐물은 배설계를 통해서 어디로? 몸 밖으로 나가고 이산화탄소는 호흡기를 통해서 몸 밖으로 역시 나가더라라는 거지. 이게 호흡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호흡계는 기관계의 상호작용이야. 기관계의 상호작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래서 배설계하고 기관계 상호작용까지 얘기를 해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그리고 기관계 상호작용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 아마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문항수가 많이 출제되는 범위가 여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단원이 통째로 4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다음 거 선생님이 또 찍어서 올릴게요.